돈키호테 4부, 이번 시간엔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비자 뉴스들을 살펴봅니다. 키워드 초대석. 2024년 올 한 해 우리 유통가를 되돌아보면요. 국내 이커머스 1세대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비롯해서요. 덩치를 키우던 배달앱은 수수료 문제로 홍역을 치렀었죠. 이런 가운데 중국발 알리, 테무의 성장세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과 함께 2024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이제 5일 남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신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우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네. 아파라.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소셜 커머스의 대표 주자였죠. 티켓몬스터하고 위메프가 네. 대규모 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액이 무려 1조 3천억이라고 하네요. 피해 부분 업체만 해도 4만 8천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제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료 문제인데요. 네네. 사실은 의료 소비자, 국민 전체가 의료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정부와 의료기관의 갈등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문제도 복구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응급실은 그야말로 응급한 분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뺑뺑이를 돌다 보면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까지도 오게 되는데 그런 뉴스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네. 새우가 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네. 얘기들 참 여러 가지 내년에는 복잡한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네.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2024년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주요 뉴스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죠. 티몬 위메프 사태.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지난 7월에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일단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셨는데 네. 뿐만 아니라 그 예약을 했던 여행 그렇죠. 여행 그다음에 숙박 뭐 이런 모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돼서 맞아요. 이중으로 손해를 보셨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12월 19일이죠. 이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해서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티메프하고 판매사, 피의사까지 연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정은 내렸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좀 뭔가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뭐 관련 법 개정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우선 그 집단 분쟁 조정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처음에 신청한 소비자가 9천 명 정도 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미 환급을 받은 분이 생겼고 네. 또 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실제 신청에는 이제 8천 명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환급받지 못한 대금이 총 135억이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이제 관계된 그 피신청이라고 하겠죠. 판매사가 티메프하고 106개 판매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14개 피지사가 조정 대상이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집단 분쟁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수락을 해야 됩니다. 수락을 하면 이제 확정 판결하고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 수락을 하지 않으면 민사 조정으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네. 이게 수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이미 회생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소비자들이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큰 금액이 아닌 걸 가지고 소송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승소한다 하더라도 또 받아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지금 문제가 됐었죠. 네. 일단은 전자상거래에서 미정산 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메프를 운영하던 사람이 금융하고 상거래 어떤 경영을 함께 했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상품권의 규제가 부재했고 감독 수단이 너무 약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그다음에 전자금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소비자 기금을 미리 만들어 놔서 네. 이렇게 사후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뭐 법제안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모양이네요. 네, 네. 지금 저 계속 논의되고 진행 중이고 있고요. 네. 또 최근 또 시국도 있고 해서 이게 점점 좀 그 지지부진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입니다. 결국은 올해를 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수. 올해 중국 직구 플랫폼들이 큰 인기였습니다.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네. 만큼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텟이라고 하죠. 네. 알리테무 쉬인 굉장히 초저가. 뭐 구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봤습니다. 네, 정말 너무 싸죠. 굉장히 싸요. 몇천 원이면 뭐 몇 벌이 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품의 안전성이 문제가 많이 돼서 뭐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뉴스 많이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자체들도 나서서 이 안전성에 대한 제품 검사를 하고 소비자한테 정보 제공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중국 시커머스에 별도의 상담 창구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품 위해성의 검증은 더 확대 강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짝퉁이라고 하죠. 가품 판매되는지 여부도 또 걸러내야 할 거고 허위 가장 광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네. 굉장히 그 준비해야 되고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그런 법적 제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약간 준비되고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좀 빨리 자리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뭐 공정위에서 그 알리를 전상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한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테시가 워낙 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내 그 소규모 쇼핑몰이 폐업한 게 아마 역대 최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국내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올 한 해 소비자 관련 뉴스를 이야기할 때 고물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글쎄요, 참 물가 문제를 어떻게 다 잡아야 될지 참 답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점심값만 봐도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고 소비 지출도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시는 건데요. 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그 한번 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네. 설문조사를. 그런데 내년에도 소비 지출을 축소할 거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5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47%, 큰 차이는 없는데 대신 그 축소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제일 많은 게 고물가가 지속돼서라는 응답이 44%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 실직 우려가 15.5%,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이 8.5% 네. 이렇게 지금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정부,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그 실효성 있는 그 물가 안정 대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관된 기사인 것 같아요. 이게 고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저렴한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것보단 저렴한 것들을 찾다 그렇습니다. 보니 시커머스에 또 눈들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대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의료 대란. 자, 올 한 해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 많은 분들이 참 가슴 아픈 소식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네. 의료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무척 불안해하셨죠. 2월 6일 그 정부에서 일단 인력 확대 방안 발표를 한 다음에 네. 거의 뭐 극단의 대치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간에서 이런 그 소비자 단체에서도 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거의 뭐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의료계가 오랫동안 그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의료 소비자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네.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도 있고 의견을 반영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의 권리, 그다음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초고령화, 또 저출산 이렇게 전부 다 의료 문제와 깊숙하게 맞습니다. 연관이 되어 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계든 정부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런 공공성을 먼저 생각하셔서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양쪽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들어보면 양쪽 다 그 얘기는 하거든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다. 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게 참 답답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그러게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소비자 문제와 환경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죠. 올해도 관련 이슈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은 그 실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하다가 2025년 사실 12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보증금제,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네. 일률적인 전국 확대가 곤란하다 그래서 보증금제 대신에 소비자의 선택 책임을 강화하는 무상 제공 금지 제도를 대안으로 또 추진을 해서 좀 혼란을 좀 일으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그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말씀은 좀 강력하게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비용 효과만 따질 게 아니고 폐기물 발생에 초래하는 문제를 생각해서 아예 폐기물 감축을 위한 이런 그 협력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소비자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경기도에서는 그 일회용품을 아예 안 쓰는 걸로 해서 경기도청이나 경기도 산하기관들은 일회용품 쓰지 않는 걸로 저희도 같이 선포식을 했었고요. 또 우리 그 경기소협에서도 10개 단체 6만여 명의 회원들이 선포식을 따로 갖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그 위원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 합의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된다. 네. 이런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예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활을 하나요? 어떤 예들을 들어요? 그런 선포식에서. 실제로 그 실생활은 아마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지금 뭐 텀블러를 갖고 다니신다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고요. 다회용기들을 또 많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관에서 맞아. 아예 다회용기를 제공을 해서 그 기관 내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반납하면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또 방법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선포식을 열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 단체가 뽑은 주요 뉴스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전기 자동차의 이야기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그 건물에도 보니까 전기 자동차는 이제 지상에 주차하라 뭐 이런 그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죄인 취급받더라고요. 네, 좀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지금. 근데 실제로 그 화재 그 발생률은 오히려 전기차가 훨씬 낫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어떤 이슈, 뉴스 때문에 확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비자로서는 불안합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 지금 계속 뉴스화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급발진 자동차 사고 굉장히 안타까웠죠. 얼마 전에 강릉에 그 할머니가 그 손자와 같이 운행하다가 급발진 사고가 있었고 네. 결국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할머니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종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피해자 가족이 이제 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급발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 급발진한 거를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가 애원하는 건데요, 호소하는 건데 입증 책임을 이제 자동차사, 제조사가 해야 된다. 우리 자동차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지. 어떻게 소비자가 이게 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가족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 차량 제조사 결함 여부를 자동차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이 도연입법 일명 그 발의가 됐는데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올해에도 8건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정부가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진국들은 기업과 소비자 간에 뭔가 갈등이 벌어졌을 때 뭔가 문제가 양측 간의 의견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조건 기업이 그거를 이렇게 증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참 오래도록 고쳐지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입증 책임의 전환, 또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금 소비자 쪽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그 법 적용 사례가 많고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입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것들도 잘 모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네 번째 키워드 AI 인공지능 활용. 네, 인공지능 이제 거의 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좋은 쪽으로만 쓰이면 좋은데 네. 이제 부작용이나 어떤 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선 그 딥페이크라고 아시죠? 그 피해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점. 네.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가 또 모호하다. 과연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지금 미비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접근성이 너무 쉬워요. 접근성이. 네. 요즘 논의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여기에는 그 소비자 안전이나 인권 보호는 좀 미흡하다 그러고요. 네. 그 AI 산업 육성에만 치우친 법안으로 보여서 이게 그 소비자 안전하고 인권 쪽에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권리 보호는 허위 정보 같은 거 일단 걸러내야 되고요. 네. 개인정보 침해돼서도 안 되고 또 알고리즘 굉장히 편향되는 것도 저희가 방지를 해야 되고 해킹이나 피싱 그다음에 리터러시 활용의 격차 등에 대한 이슈도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AI 뭐 첨단 기술 뭐 이런 거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근하기가 되게 쉽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도록 노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소비자 피해는 외면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같이 가야 된다. 소비자 보호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규제를 같이 하려면 또 발전이 좀 더디게 되고 그러자니 또 그렇습니다. 안전이 조금 뒤처지게 되고 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쉽지 되나. 않은 문제긴 합니다. 네. 네. 자,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AI 기술과 관련해서 다크 패턴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 그 어떤 서비스, 구독 서비스라고 하죠.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면서 뭔가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입은 굉장히 쉬웠는데 네. 해지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거 맞아. 경험해 보셨죠? 아,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료인지 알고 이용해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네. 이게 바로 다크 패턴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게 점점 이제 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묘하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고요. 정부가 작년이죠. 7월 달에 다크 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때는 그 사업자 보고 자율 규제를 해라. 아. 이렇게 이제 중점을 좀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사업자를 이제 어쨌든 좀 키우려고 한 거죠. 해외 사업자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업자를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역차별이 될 수 있어서 자율 규제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가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들도 좀 똑똑하고 꼼꼼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그 계좌에서 매달 뭐가 빠져나오는지도 한번 가끔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나도 모르게 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크 패턴의 일종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거는 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일단은 제대로 영업하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사업자는 규제하지 않되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해달라. 네, 이런 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첫 달은 무료. 근데 대신에 내 계좌번호는 적어야 돼요. 카드 번호는 적어야 됩니다. 네네. 그럼 첫 달만 하고 내가 해지를 하면 되는데 해지를 내가 제때 맞춰서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달 카드 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놓치는 그러면 이제 경우. 그때 그 사업자가 유료로 전환될 때 알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나쁜 겁니까?
당연히 잘못된 저 신고할 건 예,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그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예, 당연히 해지를 해줘야 되고 돌려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건 어떻습니까?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데 하루만 이용했는데 저는 하루 이용해 보니까 별로예요. 네. 해지하고 싶어요. 근데 30일은 이용해야 된다. 이번 달은 해지 못한다. 다음 달부터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번 달까지는 구독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품목이나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개별 약관이 있었을 겁니다. 개별 계약서가 네. 그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불공정한 약관 내용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약관 규제법을 적용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돼서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 개별 약관 안 읽어봅니다. 그냥 안 체크하고 읽어보죠. 넘어가죠. 네, 그래서 약관 규제법이라는 게 있고 그 약관 규제법에 보면 지나치게 소비자한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런 조항은 그 조항 자체를 무효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외에 주요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일단 요즘 배달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네. 얼마 전에 그 배달료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거의 뭐 독점이라고 하겠죠. 뭐 네. 이제 몇 개, 한 두세 개 기업에서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비자 문제가 됐었고 정부에서 나서서 상생 협의체를 꾸렸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역시 세부적인 기준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중가격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가서 먹는 거하고 배달시키는 게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그게 배달료가 되는 거겠죠. 또 최저 주문 가격제.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시켜야지 배달해 준다든지 이런 게 또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그 문제는 아직도 많이 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자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정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고요. 또 세부 정책까지. 그리고 공공 배달 앱이 지금 지자체마다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공 배달 앱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하고 그 경기도 공공 배달 앱, 배달 특급 또 선포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공공 배달 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또 활성화도 될 거고 그러면 수수료가 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그 공공 배달 앱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하. 대신 이제 좀 불편하다고 한다면 우선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신다는 문제.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이 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플랫폼보다는 소비자의 선택 범위가 좀 좁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일부 그 대형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공공 플랫폼을 더 활성화시키자. 그렇죠. 이런 그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용을 하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는 키워드만 좀 알아볼까요?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요즘 뭐 제로 슈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제로 칼로리, 제로 알코올, 제로 슈거 뭐 이런 제로 그 슈머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한다는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네. 요거는 아마 그 약간 그 소비자들마다 취향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그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는 좀 제가 이런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거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일단 의료 분야가 빨리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세계 최고잖아요. 네. 소비자들이 정말 믿고 빨리 안심하고 동감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물가 사라지고 바가지금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양심적인 소비자, 그다음에 양심적인 사업자가 상생한다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왜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사이트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가보면요. 소비자도 진짜 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저희도 많이 들거든요. 반성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것도 언제 한번 모시고 얘기 좀 나눠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과 함께했습니다.